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로컬에서 찾은 나의 내일 지역 정착 생생 토크 로컬 내일 진행을 맡은 KBS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역에 대한 걱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서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가 아닐까 싶고 이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에 이어서 대학의 위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해 3월 이미 인구가 18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아울러 지난 상반기만 하더라도 9천 명이 감소했고요.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청년 인구 유출률이 가장 높은 곳이 전북이라고 합니다. 이 인구 감소가 어떠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함께 고민해 봐야 될 텐데 지역 정착 생생 토크 로컬 내일에서 전북의 인구 문제 고민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또 지역민들 전문가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귀농귀촌을 통한 다양한 해법과 가능성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인구 감소 문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도민 인서트 듣고 가시죠. 인구 소멸 위기 지역들이 있잖아요. 확실히 갈수록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은데 당장이라도 인구를 끌어들일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고 각 지역마다 매력적인 강점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식들도 전부 다 서울서 거주하니까 지방자치가 돼야 될 텐데 출생률도 낮아지고 거의 한 명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점점 줄어들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려면은 기업체도 좀 많이 생기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이 사람이 있으려면 집값도 사야 되고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겠죠. 계속 유출되기만 하면 답이 없으니까 지역만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그런 문화, 특혜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도민들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열렸지만 지방의 행정의 역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육아와 출생을 위한 복지가 우선돼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지역에는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떠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오늘 두루두루 인구 감소 또 인구가 떠나는 요인 아울러서 해법까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전정희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안정진 인구교육 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완주 청년마을 다음타운의 김지영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무작정 농부공동체 무주의 서선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무주에서 무작정 농부 대표 서선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전북 블로그 기자단의 이미영 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인구 문제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나는 다자녀를 두고 있다. 자신감 있게 손 한번 들어주실 분 계세요? 오를 들으셨습니다. 다자녀의 기준은 뭘까요? 제가 말씀드린 다자녀의 기준은 없죠. 하지만 현재 출생률을 보면 한 명도 되지 않습니다. 0.81명,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대로 한 명도 낳지 않은 속에서 우리 안정진 강사님이나 서선아 대표님 자신 있게 든 걸 보면 아마 세 자녀는 두신 것 같아서. 네, 3명입니다. 예. 자신 있게 그래서 두셨군요.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예, 예. 백인의 앞바다는 좀 뭔가 다를 것 같아요. 뭔가 거창한 그렇죠. 수식어를 달고 있어요. 혼자 하면 힘든 육아지만 함께 네. 하면 든든 육아라고 아빠가 육아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예. 사과하세요, 아내분께. 방송을 길어서 죄송한 마음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아빠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을 거예요. 내가 좀 도와주는 거야. 예. 근데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네. 저도 도와주는 개념이었었는데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이제 백인 앞바다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누구나 이제 초보 아빠 엄마로 시작하잖아요. 교육을 따로 받고 결혼한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백인 앞바다에서는 아이와 노는 거, 또 교육, 또 일상, 대화, 뭐 관계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해요. 네. 그것도 이제 아빠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시간 정도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부담스럽지 않은 미션을 주니까 일주일에 1시간만큼은 아빠가 아이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이라도 엄마가 자유로운 시간인 거예요. 그럼 이 백인의 앞바다는 아내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점수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백인 앞바다 활동하는 그 남편의 아내치고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낮아졌다라는 비공식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는 우리 박기남 총장님 백인의 앞바다이 아니라 만인의 앞바다를 네, 만들어서 맞습니다. 좀 더 확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건 같이 공유해야 그럼요. 되니까. 네. 예.
옆에 우리 완주 네, 타운의 맞습니다. 김지영 대표님. 네. 완주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사실 전북의 14개 시군 가운데요. 귀농귀촌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고 그 자생력이 강한 곳, 뭔가 마을 공동체가 강한 곳이 완주예요. 그러게요. 뭐 비결이 특별히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어쨌든 저희 완주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자생적인 그리고 순환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지역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또 이주하고 마을교육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또 그런 것들 기반으로 청년들이 좀 계속 이주하고 있는 그런 토대가 좀 만들어진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우리 김지영 대표님도 완주가 고향이 아니시잖아요.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고향이 아닌 분들, 특히나 또 완주가 고향인 분들이 내려오셔서 정착하면서 마을을 형성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완주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해서 완주를 선택하셨는지 그걸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사실 완주에 어떤 연고가 있거나 완주에 와본 적도 사실 한 번도 없었어요. 2014년도에 이제 완주로 이주를 했는데 다만 이제 완주가 커뮤니티 비즈니스나 로컬 푸드 같은 지역의 순환 경제 그리고 이주하신 분들이 되게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좀 듣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좀 별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닌데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무작정 찾아와서 이제 지역을 좀 탐색하고 알아보다 보니 괜찮겠다 싶고 살아보다 보니 이제 지금 벌써 9년 차 계속 재밌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완주가 바로 제 고향입니다. 네. 뭐 완주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귀농귀촌 정책이 잘 돼 있고요. 또 내려오셔서 정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마 귀농귀촌의 해법이 인구 감소의 해법으로서 대두되고 있고 또 실제로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들을 오늘 패널 분들을 통해서 이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무작정 농부 대표인 서선아 대표님도 한 분이신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주를 대표하는 조금 부끄럽긴 한데 36살 무주를 대표하는 청년 아이콘 서선아라고 합니다. 네, 지금 무주에서는 무작정 농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주군에 청년 농업인 단체가 있어요. 무주군 청년 4.17 연합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고 또 무주군에는 청년 정책 협의체가 있어요. 그래서 무주군 청년 협의체에서도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김지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작정 내려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그거거든요. 무작정을 작정으로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이 뭔가 무작정 시작을 하는 뭔가가 있어야 작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시골에서 저희 신랑이랑 그 농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 신랑이랑 육아 같이 하거든요. 아침에 저 아기들 안 데려다 주거든요. 아까 저 엄청 공감했어요. 왜 육아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지?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려가지고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래갖고 저희 이렇게 아이들의 등원은 저희 남편,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의 하원은 저 이제 왜냐면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렇게 부부 경영 공동체니까 그래서 그게 지역이라서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드네요. 패널분들 말을 들으니까 내가 지역을 선택한 게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 결코 실패한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전북이 좋은 함께 육아하기 좋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직장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출퇴근 정체가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편하게 엄마든 아빠든 시간 남는 사람이 아이 그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유아원에 데려다 주고 충분히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일터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저도 하고 싶은데 6시 출근이어서 못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습니다. 뭐 군 단위는 러시아워가 없죠. 트래픽이라는 게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우리 서선아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농촌이라고 하는 자연이 들판이 있고 산이 있어서 자연이 아니고 물 흐르듯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육아를 할 것인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끔 하는 그런 어떤 질서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곳이 우리의 농촌이고 우리의 자연 모습 그대로인데 그 농촌에 무작정으로 뛰어들었는데 10년을 지금 잘 유지해오고 계셔서 서선아 대표님의 말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미영 기자님 역시 전북이 고향이 아니신데 전북의 터를 잡으셨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광주 토박이에서 지금 김제로 이사 온 지 4년 됐고요. 결혼도 4년 차, 귀촌도 4년 차. 광주 토박이였는데 전라북도를 알리는 기자단이 되어서 전북의 매력이랑 귀촌의 매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김제 만경을 오셨잖아요. 네. 만경 평야.
네, 맞아요. 그런데 농사는 안 지으신다고요?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시골로 이사를 가면 무조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 시골의 매력을 가지고 마음의 여유도 가지고 이 좋은 자연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였기 때문에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귀농을 하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내가 하고 싶은 그 마음의 여유가 오히려 생기지 않고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랑한테 그건 좀 뒤로 미루자고 하고 먼저 귀촌을 하면서 직장을 구하게 되었죠. 용기 하나만을 가지고 이사를 와서 지금 100%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자, KBS 공개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 정착 생생 토크 로컬 내일 전북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박기남 사무총장님만 전북으로 오시면 저희가 다 전북의 인구가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좀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인구 감소의 심각한 상황을 조금 진지하게 한번 말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게 지역의 자랑으로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절반 인구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우리의 인재라고 하는 아이들, 학부모들이 인서울 시키려고 대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청년 인구 유출률이 가장 높은 곳이 전북이라고 뉴스를 전하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 쏠림 현상의 어떤 현 주소를 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고민 속에서의 어떤 지역의 해법들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닐까. 네. 총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런 해법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로컬 레일을 만든 거고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대한민국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어서 예. 사실 일자리 경쟁, 급격한 집값 상승, 이렇게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전북 같은 경우 14개 시군 중에 10개 군이 네. 이제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됐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수도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에 이렇게 정착하시고 또 귀촌 귀농하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법을 찾아보자. 올해는 4군데 지역을 할 건데 그 첫 번째 출발이 전북 전라북도 지역을 선택을 했고요. 로컬 레일이 3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네네. 로컬에서 내 일을 찾는다. 마이 잡. 로컬 내 일. 로컬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사 소식을 공유하고 로컬 레일. 로컬에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다행히 또 이 행사를 또 같이 진행을 해주셔서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첫 번째 시간을 우리 전북에서 네. 시작했고 우리 전북은 그 나름대로의 고민의 흔적이 가장 깊은 네. 곳입니다. 네. 전정희 센터장님, 보통 20, 30대가 한 해 떠나는 청년 인구만 올 상반기만 9천 명이 감소했어요. 이렇게 심각한 속도, 지금 정확하게 보니까 8,279명. 이렇게 속도가 가파르지게 줄어드는 추세라면 정말 소멸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그 속도가 상당히 거센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3월만 해도 180만을 약간이라도 넘었었는데 네. 올 6월에 지금 177만 8,27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소의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고 하는 것이죠. 올 3월에는 이제 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들어갔을 만큼 네네. 네,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진안에서는 단 1명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라북도가 작년과 올해 비교해 보면 절반이 출생아가 줄었어요. 7,000명대. 그러니까 어느 군의 면 단위는 한 명도 1년 동안 출생이 없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그래서 지금 그 단계가 격상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 대학이 어려워지고 있고 충원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뿐만 아니라 경제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내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자연 환경이라든가 또는 문화라든가 뭐 먹거리라든가 이런 측면에 유리한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발굴해 가지고 뭐 인생의 2막을 여기서 보내고자 하는 분들을 네. 다시 유입을 시킨다던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투 트랙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뭐 기업만 유치해야 되겠다라고 한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다양한 지금 이제 이렇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죠. 여기에 잘 정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지원 이런 것들을 또 제공하는
그런 뭐 정책이나 제도를 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센터장님 말에 공감을 하는 게 이주는 이주대로 잘 진행을 시키고 네. 우리 전북은 전북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젊은 국악인들이 전북에 많습니다. 이거는 서울 수도권과 버금가는 숫자거든요. 인구 밀도로 따지자면 가장 젊은 국악인들이 많은 곳이 전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사나 어떤 무대나 그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전북답게 만들어주는 것도 젊은들이 전북을 계속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구를 유입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적 정책 하나와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장점을 살려서 실제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역 정착에 대한 관심과 준비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네.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전부 이제 3,853명이 참여를 했는데 예. 절반이 지역 정착에 관심이 있다고 했고요. 수도권에 사는 사람 중에는 10명 중에 3명이 비수도권 정착에 관심이 있다. 되게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지역에 오고 싶냐 그랬더니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저렴한 주택 가격 그렇죠.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 자연 환경을 꼽았습니다. 지방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그랬더니 주로 이제 여유, 편안함, 네. 그리고 뭐 친환경, 요즘 정말 기후 변화나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그런 요인들을 떠올리고 있어서 예. 좀 긍정적인 요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곳 전북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우리 패널분들 가운데서 이 긍정적인 평가와 비슷한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선아 대표님 먼저 어떻게 보세요? 본인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보다는 제 주위에 있는 저희가 회원들 중에 한 명의 이야기인데 석사 과정까지 마치고 정말 영화처럼 공부만 하다가 책상을 딱 내리치고 내가 여기에서 뭐 하나 현장으로 내려가야지 이러면서 지금 무주로 내려와서 애플망고를 지금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물어봤어요. 너는 여기에 왜 내려왔니? 그리고 너 친구들이 만약에 무주에 뭔가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내려올까라고 물어봤더니 누님 근데 일단은 제 친구들은 주거와 일자리 근데 일자리가 그 지방의 소득 수준이 아닌 수도권의 소득 수준을 맞춰주는 그런 일자리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농업에서 사실 대안을 좀 찾아보자면은 이 친구는 애플망고를 선택한 게 아직까지는 시장 진입 장벽이 높기도 하고 작물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소득이 좀 고소득 작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망고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자기가 연봉 6, 7천만 원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 이 전라북도가 그 혁신도시가 되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농업 분야들이 많이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농촌진흥청이 왔고 농수산대학교가 왔고 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런 것들이 많이 왔는데 이런 그 인구 유입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청년 농부를 육성하는 이런 정책을 좀 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뭐 농업을 6차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인 생산부터 가공, 판매 그리고 이제 체험과 관광으로 연결이 되는데 기본적인 1차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데 그 1차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농업. 그래서 농생명 건강식품으로 이제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북은 하나의 또 커다란 희망이 바로 농업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이미영 기자님 간단하게 말씀 듣고 좀 스피드하게 이제 우리 지역에서 정착하신 여러분들의 장점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전달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 시골에 대한 그 매력을 느끼고 싶었기도 했고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싶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신랑하고 같이 가까운 데로 여행도 가고 싶고 같은 취미 생활도 갖고 싶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갖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광주에 있을 때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만 끝나도 그냥 짜증이 나고 아침에 일어나도 짜증이 나고 그냥 오죽하면 신랑이 연애할 때 병원을 가보라 그랬어요. 상담을 받아봐라. 왜 이렇게 사람이 짜증이 많이 나 있냐. 근데 신랑도 마찬가지로 연애할 때 탈모가 왔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대출에 허덕이지 않고 좀 여유 있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에 살을 잃었다라는 주제로 각자의 인생 스토리를 조금 더 정착 스토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영 대표님,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통은 귀농귀촌 하는데 지금 뭐 문화기획자로서 활동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문화기획자로서 완주에서 먹고 살 수 있어? 보통
생계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죠. 예. 지금은 뭐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지역에 조금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처음 한 3년 정도는 저희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쓸 정도로 그러니까 수입이라는 것이 되게 불규칙했고 또 서울에서 이제 맞벌이를 할 때에 비해서는 이제 여기 와서는 저희가 어쨌든 창업을 한 거니까 협동조합을 창업을 한 거고 지역에 없던 새로운 이제 창직이라는 이야기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에 없던 일들을 새로 좀 만들어가는 이제 과정이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완주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저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지역의 환경 그런 생태계나 공동체 같은 것들이 좀 잘 갖춰져 있어서 지금은 지역 안에서 이제 저희 역할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찾아가고 있기는 예, 한데 예.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것들은 정말 큰 도전이고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아직 지원이나 이런 환경들이 좀 충분하지는 않아서 지역을 찾아오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귀농귀촌 캠프를 운영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한 4년 동안 11번 정도 캠프를 운영하면서 한 2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이제 저희를 통해서 활동이나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거점이 되는 로컬 베이스 캠프라는 공간도 만들게 됐고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51명의 청년들이 왔고 그중에서 15명이 지금 지역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청년들이 그냥 무작정 지역에 찾아왔을 때 이제 무작정이라는 이야기가 오늘 계속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도전해서 성공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좀 자리를 잡았으니 청년들이 지역을 찾아오고 탐색할 때 좀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공간 그런 공동체가 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활동들, 지원하는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도 청년들이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3개월 동안 저희 공간,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공유 부엌도 있고 이제 함께 일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청년들이 지역 탐색하는 활동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주의 무작정 서선화 대표가 부러운 시선으로 계속 네. 김지영 대표님을 바라보고 네, 계셨어요. 맞아요. 예. 사실 아까 방금 김지영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다운타운 제가 청년마을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청년마을 다운타운 너무 부럽다. 내년에 꼭 네, 너무 부럽다 이 생각을 아까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맞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무작정 농부에서도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열이 낫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총 14명인데 그래서 뭔가 같이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만의 이제 서로의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자. 안 그래도 인구가 2만 3천 명이 안 되는 지역에서 10몇 명은 사실 얼마 안 되죠. 서울 수도권 가면 10몇 명 얼마 안 되죠. 근데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주시고 그 10명이라도 모여 있는 이제 저희 단체에 너무나 많은 이렇게 이목들을 집중해 주시니까 결코 틀리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렇게 군 단위로 갈수록 청년 단체의 그 끈끈함이라는 게 이게 달라요. 예, 정말 그래서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그 소중한 대상, 소중한 배경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두 분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대출 없이 와서 뭔가 여유를 즐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하고는 좀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또 다른 정착 스토리예요. 그게 가능한 것인가?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게 가능해? 집은 어떻게 있고 삶은 어떻게 해? 좀 욕심을 버리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저희는 너무 쉬운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더 학군도 좋고 좀 아파트도 좀 새 아파트에서 이렇게 대출을 하더라도 그렇게 내가 주거 환경이 더 좋은 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저는 그 주거 환경과 달리 공기가 좋은 주택에서 딱 문을 열었을 때 평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밖에서 새소리도 들리고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반려동물한테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시골 주택이 가격이 훨씬 저렴해요. 그러니까는 신랑이랑 저랑 그동안에 일을 하면서 모았던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미만의 주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괜찮은 주택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많이 안 알아보니까 1억이 넘지 않으면 집이 완전 폐가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만족하는 집을 골라서 대출이 없이 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그 이자를 낼 때 저희는 그 돈을 덜 벌더라도 오히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여가 생활도 더 많이 즐기고 취미 생활 신랑이 민물 낚시를 엄청 좋아해서 쉬는 날마다 민물 낚시 다니고 저는 캠핑도 좋아하고 차박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즐겁게 좀 살게 되더라고요. 이미영 기자님 집이 대저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작지만 앞마당이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그렇다고 폐가도 아니고 이제 자기 일반 마당처럼. 전원주택인데 충분히 그 적은 돈으로도 괜찮은 집에서 살 수 있더라고요. 또 다른 면에서의 정착 스토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30대, 40대, 50대 분들이
내려와서 정착한다는 건 새로운 희망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분들을 위한 정착 지원, 인프라 구성도 지자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숙제 아니겠습니까? 한 말씀씩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남 총장님. 귀농하고 기촌하고 새로운 직업을 시작할 때 그걸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평생 교육의 역할을 지역 대학이 해주고 그런 장학금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어쨌든 계속해서 줄곧 우리 전북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으로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모시고 또 살고 계시면서 아까 장점을 굉장히 말씀을 해주셔서 인상적이었거든요.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전라북도는 큰 문화재고 그 자체가 14개 시군의 그 대표 관광지가 정말 잘 돼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자랑할 게 많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농도 전북으로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김제에서 전국에서 가장 빨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이 관심 있으면 또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장도 충분히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젊은이들의 어떤 수준에 맞는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좀 더 만들어진다면 전북을 떠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북이 가지고 있는 자원도 많거든요. 많은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발굴을 해서 그걸 경제 활동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라북도 자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한다거나 그거를 갖다가 경제 활동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직장에 취직하는 것만 지상 목표로 삼을 일이 아니라 그 창업을 하는데 지금 다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청년들이 도전하도록 하고 이제 지역의 대학에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무슨 학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설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곳이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러니까 적게 벌어도 서울에서 사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또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정진 강사님은 자기 꿈이 도지사세요? 그럼 뭐 전북의 그 문화를 얘기하시면서 아니 바로 이게 이제 전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잘 알고 있고 자부심이 있고 전북에 희망이 있다는 걸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 지역의 장점을 경제로 전환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큰 힘이 된다는 걸 우리 도민들이 함께 공감하느냐, 이 부분도 아마 행정에서 좀 더 고민할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정부에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그 1조씩 매년 10년간을 이렇게 주겠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2022년하고 23년에 지금 2,058억을 받게 돼 있어요. 사실 어떤 뭐 이벤트라든가 뭐 행사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그 돈을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근본적으로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뭐 보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돈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아빠들의 입장에서는 함께 육아 알면서도 밤 늦게까지 일하고 와요. 주말에도 근무를 해. 이런 직장을 다니면서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육아 휴직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마련해 주는 게 먼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귀농하신 분들도 계셔서 농업을 바라보는 가치를 공익적 가치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익수당이 전북도 도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이 개념이 저한테 없는 거죠. 사실 평균 남성이 48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48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더군다나 그렇고 근데 뭔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지역이라는 곳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해야 될 이 보육이라는 영역에 남성의 시각도 확실히 많이 달라져야 되는 것도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들어보면서 이제 조금 토론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좀 쉽게 가는 코너로 OX 퀴즈 방식으로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서 우리 전북의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를 통해서 전북의 재발견해보는 전북의 다이쇼. 다이쇼. 솔직하게 지체 없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전북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특별히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대표로 안정진 뭐 계속 전국에 살았기 때문에. 45년째 살고 있어요. 앞으로 45년 동안 더 살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사신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새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러시구나. 네. 많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이 키운다는 게 힘이 들기도 하지만 힘을 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북에 물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장점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안경이 긍정의 안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인식의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전북의 다이쇼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은 일자리 걱정이 없다. 하나, 둘, 셋. 야, 이건 찬반이 나뉘게 됐습니다. 저희는 대부분이 이제 청년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 농업을 경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땅만 있으면 사실 뭐 농업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농업도 이제 뭐 이제 6차 산업이라고 해서 뭐 2차, 3차까지 하니까 너무 일자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일자리가 너무 많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일자리에 있어서 나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저랑 신랑은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를 들었던 이유가 솔직히 둘 다 생계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잖아요. 왜냐면 모은 돈으로 집을 다 사버렸기 때문에 월급의 수준만 줄이면 어디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직업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은 좀 없었다고 생각하고 이 직업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고 예. 신랑도 그 직업을 한 3년째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낚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영 기자님은 항상 말씀 속에 신랑 이야기를 꼭 하세요. 아니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착하기 위해서 부부의 어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거 빼놓고 갈 수 없는 대목인데 뭐 끝나고 좀 말씀 좀 저한테 좀 더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애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예. 우리 김재영 대표님 일자리 문제.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왔더니 정말 일거리는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은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일거리의 걱정이라고 말하는 거는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필요한 일과 청년들이 원하는 일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나 일거리의 다양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한정되어 있다. 지역이 좀 풍성한 지역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일들을 청년들이 와서 하고 싶어 할 때 그런 것들이 사실 일로 만들어지기가 좀 한계가 좀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문화기획자다운 이 어떤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다양성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종희 센터장님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일자리 취업 연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X를 드셨어요? 김주영 대표님하고 비슷한 네. 생각입니다. 그거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이 필요한 일자리하고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일자리의 미스매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가고자 하는 사람은 또 그런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일할 사람은 나만 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부족하고 해소해야 되는 일이 필요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 맞춤형 일자리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떤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지를 수요를 파악해서 그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근데 이제 청년들은 새로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좀 번듯하고 연봉도 많이 받고 이제 이런 일자리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욕구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대도시로 가고 수도권으로 가고 그러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전라북도가 굉장히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이제 눈높이를 낮춰서 보자고 하면 또 갈 데가 많고 이런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전북의 다이쇼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농귀촌 하려면 집을 먼저 구하는 게 좋다. 하나, 둘, 셋. 와, 이건 전원 X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먼저 구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박희름 총장님도 춘천에서 좀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네. 예. 일단 한번 살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잘 살 수 있는지 꾸리고 예를 들면 뭐 농사를 하던 인간관계를 하던 가서 정보도 얻고 한 1년 요즘 한 달 살이 뭐 1년 살이 이렇게 해서 우리 다운타운의 도움도 좀 받고 하면서 저한테 맞는 곳을 선택을 한 다음에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있습니다. 대출 없이 집을 사셨다는 우리 이민영 부장님. 바로 사신 건 아니신가 봐요? 바로 샀는데 근데 X를 드셨어요? 바로 샀는데 X를 든 이유가 저희는 운이 좋게 만족을 하며 살고 있는데 집을 산다기보다는 먼저 경험을 해보고 좀 배워보고 그 다음에 정착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저분은 들더라고요. 운이 참 좋으신 저 정말 운이 좋았어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세요. 운 좋게 토세도 없어. 전정희 센터장님. 네.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청년분들에 대한 뭐 월세 제공이라든지 네.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이라든지 뭐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지원. 그런 그러니까 잘 거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그걸 쭉 보다가 제가 익산시에서 한 가지 그 눈여겨봤던 거는 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이렇게 대출을 해줘요. 근데 너무 작아요, 아파트가.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기에 너무 작으니까 그런 것을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청년들이 많이 가지 않는.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그 아이 낳고 살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대출금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거를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자체별로 어떤 지원이 많기 네. 때문에 처음부터 내려와서 집을 구입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이런 지원을 좀 받거나 1년 정도 경험살이를 하면서 집을 구입하시는 게 좋다. 네. 이건 뭐 전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전북의 다이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잠깐 나오기도 했는데요. 시골은 텃세 때문에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 하나, 둘, 셋. 이건 세 분 3대 3으로 엇갈렸습니다. 김지영 대표님 있는 곳 다운타운에서도 네. 좀 교육도 하고 함께 노력도 네, 많이 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와서 그러니까 텃세에 대한 걱정을 하고 왔죠. 어느 네. 지역이나 이제 처음 낯선 곳에 가는 거니까. 근데 의외로 너무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이게 전북만의 특징인지 아니면 이제는 좀 정서가 좀 달라졌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문화적 차이나 정서적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서로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서로 좀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영 부부는 뭐 전혀 유쾌하세요. 근데 제가 X를 들기는 했지만 네. 텃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가지고 그렇죠. 저희는 이제 운이 좋았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나이가 좀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는 활동량이 좀 적으세요.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참견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뭐 감이라도 챙겨주시고 하시는데 제 지인분들을 또 들어보면은 지원금을 내라고 마을 지원금을 내라 해서 300만 원 내라고 또 어떤 이제 담양으로 귀촌을 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젊은 것들이 어딜 싸돌아다니냐, 농사도 안 짓고 뭐하냐, 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줘가지고 이게 텃세라는 게 내가 어디 동네를 가든지 뭐 원해서 여긴 텃세가 없는 동네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운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주민이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대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계. 두 번째가 관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 못지않게 더 중요한 부분이 관계고 세 번째가 이제 공간. 아마 같은 맥락의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서로 노력해야만 된다는 그런 말씀. 네. 쉬운 게 없습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6분과 함께 지역 정착 생생 토크 로컬 내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봤는데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한 내용 속에서 대안은 충분히 가능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찾았던 것 같아서 부족하신 말씀들은 마무리 발언에서 좀 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이 좋은 우리 이미영 기자님. 네. 이렇게 운 좋게 귀촌하고 운 좋게 재미나게 살고 있는데요. 너무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서 남들이 특별한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대로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계속 이 김제 매력을 느끼면서 계속 살고 싶어요. 우리가 그 일자리가 부족하다라고 늘 생각만 해왔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구나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그런 하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오늘이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청년들이 전북을 찾는 그런 날이 곧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서선아 무작정 농부 네. 대표님. 네. 수도권에 비해선 경쟁과 좀 경쟁은 적고 기회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도
그분들을 맞이할 만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자체에서도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운타운처럼 또 저희 무작정 농부처럼 그러니까 지역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거기서 꼭 정착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은 한번 와서 지역과 함께 같이 좀 숨을 한번 쉬어봤으면 좋겠다. 다음타운 완주 대표님. 저도 이제 뭐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지역이 부족한 게 사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또 다른 도전과 실험의 기회들이 더 많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 혹은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많이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청년에게만 뭔가를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청년들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우리가 좀 함께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전북 백인의 앞바다의 안정진 강사님. 네. 오늘 방송 끝나면 아마 전국에서 전북으로 많이들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북 도민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북 전주가 비빔밥의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거를 다 비벼야 되거든요.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의 장점이 또 많거든요. 그거를 비볐으면 좋겠어요. 우리 것만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부에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비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진정한 비빔밥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래 꿈을 의심케 하는 마지막 발언. 거창합니다. 아무튼. 네. 하지만 진심입니다. 네, 진심입니다. 사실 버무려야 됩니다. 예. 예. 외지인과 우리 정착민들이 함께 버무려서 전북의 장점을 시너지화하는 거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님의 말씀, 마무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의 의도를 넘어서서 200%, 300% 달성을 한 것 같고요.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 프로그램을 청취해 주시고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들께 성원해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그 중심의 인구 감소, 저출산, 또 인구 유출 이것이 곧 지역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오프닝에서의 말씀을 우리는 80분간의 대화를 통해서 희망으로 다시 승화시킬 수 있는 그 대안까지 찾아봤습니다. 지역에 살아야 나라가 산다. 로컬에서 찾은 나의 내일. 로컬 내일. 여러분들의 내일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로컬 내일 전북편이었습니다. 전북편을 통해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터전을 관심 가져주시고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에 사는 그날까지 로컬 내일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